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 애들이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디스크로 되어 있으면은 우유를 세척을 하고 나면 하얗게 남거든요. 그게 되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바꾸고 싶어도 타공 사이즈가 달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빔브라더스에서 B2B 팀에서 이제 컨설팅 리드하고 있는 김의성이라고 합니다. 또 원스펠트 에듀에서 바 설계를 함께 만들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들으시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그런 좋은 피드백들이 많은데 업데이트된 노하우들이 있어서 바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조금 도움을 많이 주는 기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브랜드도 여러 개 써봤고 새로운 기물 한번 넣어서 설치해보고 이러면서 더 많이 쌓인 것 같아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 것 같고요. 동선이 잘 되어 있으면은 시간당 만들 수 있는 잔수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매출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기자재 업체들이 어느 정도 해주긴 하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실제로 매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인테리어처는 더 모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를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경우도 많고. 파트가 총 3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조 효율성 부분, 공간 효율성, 제조 편의성 이렇게 3가지로 의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처 린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도 버릴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 물이 나오면서 컵이라던가 스팀 피처 같은 걸 닦아주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되는 위치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유 스팀을 누가 하냐에 따라 달라요. 바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만 뽑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컵을 준비해 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브가 조금 더 많이 스팀을 친다라고 하면 에스프레소랑 온수기 사이에다가 설치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머신 앞에 설치가 되면은 밑에 냉장고가 들어가야 돼서 약간 좀 비스듬하게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라인더 쪽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그라인더가 이쪽에 있고 머신이 이쪽에 있고 왼쪽으로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쓰레기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브 보는 분들이 더 왼쪽에 있잖아요. 스팀 피처를 쓰고 린서를 하려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하시는 분들이 스팀 피처를 좀 닦아주거나 벨크리머 같은 거 닦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머신 가운데로 들어가면 냉장고 위치가 머신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유를 꺼내는 사람도 서브가 보통 많이 꺼내요. 문 열면 또 추출을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냉장고가 저는 보통 이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처 린서를 그냥 앞쪽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긴 합니다. 실제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이거 없으면은 계속 개수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조금 불편한 거는 매일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우유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배수관들이 많이 막혀요. 보통은 피처린서가 머신 근처에 있다 보니까 커피 가루들이랑 우유 같은 애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은 이 아래쪽에다가 그리스 트랩 같은 거 하나 설치를 해서 설계를 할 때 수납장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정수 필터도 다 설치하고 뭐 라말조코나 이런 외장 펌프가 있는 애들은 외장 펌프 그쪽에 설치하고 그리스 트랩도 같이 설치를 해두시면 좋죠. 그리고 요거를 설치를 하실 때는 바 상판 아래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수 라인이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배수 라인도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 있어줘야 돼요. 대략 10cm 정도 공간이 있어줘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150 정도 떼고 스팀 피처 넣고 이럴 수 있게 해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각 타공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직소로 하거나 아니면 원형 톱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테리어 하실 때 사각 타공을 몇에 몇으로 깎아달라고 얘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처린서 날개가 달려있는 애들이 있고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가. 근데 날개 달려있는 애가 돼야지 걸어서 매립할 수 있겠죠. 일자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넣으면 그냥 쑥 빠지잖아요. 들어가네.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 날개 달려있는 걸 꼭 사셔야 돼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모양이 이렇게 살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제품들 중에서는 얘가 디스크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원판에다가 브랜드 로고를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이키친 동영테크도 마찬가지로 DH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그게 조금 더 만들기는 쉽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 애들이 훨씬 편해요. 왜냐면은 디스크로 되어 있으면은 우유를 세척을 하고 나면 하얗게 남거든요. 그게 되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로 되어 있는 애는 구매를 안 하고 살로 되어 있는 애들을 많이 구매를 합니다. 바꾸고 싶어도 타공 사이즈가 달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2가지인데 JS 커피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주로 쓰는 애가 이 JSC 거거든요. 생각보다 품질도 괜찮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고장이 좀 잦다. 물 나오는 부분 안쪽에 오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많아요. 눌러도 물이 안 나오거나 눌렀는데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고무가 껴가지고 안 올라와서 공구상 같은 거 가가지고 오링 사이즈 맞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물 나오는 라인을 통째로 바꾸는 게 한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JSC를 좀 쓰고 있다. 그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여러분 뭐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죠. 수입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 추천드린 건 라이노라는 호주 브랜드예요. 가격이 JSC의 2배입니다. 저희 지금 인천 엘리웨이에서 쓰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페사도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가격이 44만 원이에요. 아까 JSC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돌면서 세척을 안 하면은 어느 한쪽이 이렇게 안 닦인 곳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스핀젯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돌면서 하니까 다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성능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다음 이제 블렌더 린서. 블렌더 린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매립도 할 수 있고 온탑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나오고 시간도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안쪽에 너트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네. 바쁜 매장은 뭐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그냥 바리스타가 눌러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군요.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이것도 조절이 되는데 얘를 조절하면 물의 색이라던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세팅한 대로 하면은 잘 안 닦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앤키친 프로페셔널 바리스타 건데요. 저는 블렌더 린서는 그 브랜드만 쓰는데 되게 사용자 편의성도 좋고 근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매립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알아서 닦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서 또 알아서 끊어지죠. 근데 저게 좀 수압이 좀 충분히 세나요? 한 네네네. 번 하고 또 네네네. 닦아줘야 될 정도로 번거로움이 있으면은 특히 날 아랫부분이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는데 나 알겠다. 좀 아랫부분은 해줘요. 수세미로 닦기도 힘들어요. 이거 손 날 다칠 것 돌려가면서 같고. 이렇게 네, 맞아요. 닦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뚜껑을 또 닦을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엔 또 뚜껑을 따로 닦아주기는 해야 돼요. 저희는 블렌더 메뉴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 매장에서는 안 쓰고 컨설팅 할 때 블렌더 메뉴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이제 요거를 무조건 설치를 하게 돼요. 오피스 상권이라든지 메뉴 가짓수가 많아야 되는 데는 블렌더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거를 의사결정을 하려면 또 메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메뉴 자체는 원래 바 설계하기 전에 무조건 메뉴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설치를 할 때 밑에 공간이 꽤 커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가 다 몸체거든요. 네. 매립을 하면 위에만 보이고 아래쪽은 높이가 170mm잖아요. 그럼 최소한 170mm는 밑에가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수 라인도 있고 네. 호스도 있고 이 배수는 엄청 커요. 싱크대 배수 호스라고 보시면 38mm짜리가 진짜요? 들어가는 거고 급수 라인은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밑에가 많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가니까 네. 밑에를 비워놓는 게 좋다. 그리고 설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근처나 블렌더 근처에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피처 린서에 추가 구성품 중에 블렌더 린서를 닦을 수 있게 이 원판을 같이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절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거 블렌더 절대 안 닦이니까 그거는 구매하지 마십시오. 블렌더 린서를 피처 린서로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블렌더 린서를 네. 피처 린서처럼 쓰시면은 네. 스팀 피처가 이렇게 날아가요. 수압이 세가지고. 메탈 팩토리가 그 바앤키친 브랜드거든요. 가격대가 좀 센데. 41만 원. 네. 그래서 타공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아 그거 하라고. 네, 그럼 항상 네. 이런 거 할 때는 꼭 이렇게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맞습니다. 다 설계하기 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디퍼웰. 디퍼웰. 네. 옛날 카페는 거의 다 여기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그쵸. 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요거를 수전을 틀면 이제 물이 계속 나오면서 물이 순환되면서 이제 닦이는 거예요. 바스푼을 넣거나 주걱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그니처 메뉴가 많거나 베이스를 섞어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고. 만약 설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설치 위치는 아더 베버리지를 만드는 공간 쪽에 설치를 하시거나 시그니처 메뉴가 많이 나가는 곳들은 온수기 근처에다 뭐 설치를 하셔도 되고 퍼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되게 커요. 얘는 거의 한 30cm 정도는 빼주셔야 여기까지가 상판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수 라인도 되게 두껍습니다. 얘도. 그리고 이 수전을 설치할 때 디퍼웰과 수전의 거리도 중요해요. 너무 멀어지면 이상한 곳으로 나갈 그쵸. 거고 얘가 또 너무 가까우면 이 안쪽에 있는 통을 빼야 되거든요. 네. 닦으려면. 네. 근데 얘가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전에 네. 걸려가지고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그런 원형을 뚫을 때는 홀수로 뚫는데 그런 거 없으시니까 그냥 따로 인테리어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조절해가지고 설치를 해주실 겁니다. 이것도 저는 바앤키친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디퍼웰 이거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아 그러네.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판이 들어가고 너트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판이 너무 두꺼우면은 나사로 고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두꺼운 경우가 천연 대리석을 쓰시는 경우 모든 매립 제품들이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체되어 있는 애요. 피처 린서랑
디퍼웰 청소 필터링 된 물 나오는 라인이 같이 있는 모델입니다. 이것도 이제 메탈 팩토리에서도 만드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메탈 팩토리의 피처닛은 디스크 모양이어가지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이키친 대표님 모시고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체형이 있고 이런 애들은 이제 온수기랑 머신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시그니처 같은 것들도 많은 분들은 또 디퍼웰에다가 바로 꽂아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그렉도 마찬가지로 식기세척기가 있고 큰 매장에서는 있으면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많이 쓰거든요. 바퀴도 달려 있고 딱 식기세척기 렉이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두 개를 운용을 해서 하나는 식기세척기 옆에 놓고 설거지 다 끝나면 교체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시면 훨씬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서랍식이니까 서랍식이 아니고 오픈장 같은 경우에 안쪽에 있는 걸 꺼내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밑에서 꺼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서랍식이니까 바로 꺼낼 수도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빙기 옆에 설치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머신 위쪽에 따뜻한 컵들이 쌓여 있고 이쪽에는 보통 아이스 컵들이 있을 텐데 아이스 컵들은 바로 제빙기가 옆에 있으면은 이제 아이스 컵에서 꺼내서 얼음 퍼서 바로 넣을 수 있게. 다른 브랜드 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메탈 팩토리 것만 쓰고 있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타공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서랍 쪽에 타공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여요. 흘려져 있으면 좀 더 편했겠다. 그래서 이걸 쓰실 때는 무조건 식기세척기 렉이 있긴 있어야 돼요.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135,000원. 네, 금액대가 좀 높죠. 이번에는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간이 효율적인 거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이 바리스타들이 맨날 뭐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네. 고객분들이 네네. 보시기에는 바 안의 어떤 청결도라든지 깔끔함도 그쵸. 또 어느 정도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컵 디스펜서입니다. 컵 디스펜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종이컵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 다 그러니까 안에 이 종이컵 쭉 네, 다 들어가 있는 종이컵이 거죠? 쭉 한 줄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를 꼭 빼면은 빠지는데 두 개씩 네. 빠지네요. 왜냐면 이게 이중컵이거든요. 안 그래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중컵은 잘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하나씩 빼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생긴 게 매립을 하게 생겼죠. 얘는 매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보통은 안 그러면 종이컵이 다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맞아요. 바 위에. 되게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매립을 해두시면은 바 위에가 훨씬 더 깔끔하게 그라인더 머신 온수기만 딱 있는 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이스컵용 디스펜서는 제빙기 왼쪽이 제일 편하고요.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꺼내고 바로 얼음 퍼서 넣는. 그래서 제빙기 옆에다 설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거는 설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옆에서 뺄 수 있게 설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뽑아서 쓸 수 있게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천장에다가 설치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게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컵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안쪽으로 조금 더 밀어 넣어서 이제 설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4개까지 설치가 되긴 하는데 4개는 바닥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꺼낼 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2개에서 많이 할 때는 3개까지 넣기는 합니다. 핫아이스하고 이제 사이즈가 다른 매장들은 이제 한쪽에 더 하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구 제작 사장님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깔끔하게는 보이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저거 안 빠지고 막 쫙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중컵이 쓰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제품 자체가 왔을 때 꽉 껴 있어요. 저희 컵 디스펜서 안 쓰는 매장도 이 이중컵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미리 다 이렇게 빼놔요. 하나씩 이렇게. 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면 다 50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중컵을 컵 디스펜서에 또 쓰기 어려운 게 벌려놓는다 그랬잖아요. 얘를 벌려놨다가 다시 끼울 때 다시 이렇게 껴지거든요. 이중컵을 안 쓰시는 매장이거나 아니면 훨씬 깔끔해 보이고 싶은 매장들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중컵이 아니고 일반 종이컵이면은 실리콘의 크기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소중대를 구매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잘 맞추면 잘 빠져요. 이 컵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하실 수 있는 게 브랜드가 3개가 있어요. 3개를 다 써봤는데 메탈 팩토리 게 바이키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도 가격대가 조금 세요. 하나에 20만 원이거든요. 2개 설치해야 되니까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에서 얘는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종이컵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 바쁜데 딱 빼다가 갑자기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종이컵 빨리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채우고 이런 작업이. 네. 남은 개수를 알 수 없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게 또 사용하다 보면은 이 실리콘이 점점 이제 벌어져요. 나중에는 좀 쉽게 빠지겠네요. 쉽게 빠지고 한번 빼면 이제 우르르 나오고 이제요. 근데 이게 실리콘을 따로 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메리평 넉박스입니다. 메리평. 일단 메리평 넉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그냥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네, 아래가 네, 구멍이 뚫려 있고. 뚫려 있고 구멍이. 얘는 쓰실 때 밑에가 뚫려 있으니까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는 애고 메리평으로 구멍을 타공을 해가지고 사각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게. 이거 온탑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자주 비워야 되고 아니면 스탠드형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더 크긴 하지만 쓰레기 봉투 빼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훨씬 더 깔끔하게 바에 매립이 되어 있고 밑에 쓰레기통도 엄청 큰 걸 넣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가능하면 무조건 넣는 편이고 네. 위치는 그라인더 앞이 아무래도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라인더 앞이 가장 좋고 만약에 그라인더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저울 놓는 곳 한 군데 비워놓고 그 옆으로 이제 타공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또 좋은 점이 그라인딩하면 주변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정리할 때 얘 그냥 이렇게 들어서 네. 들면 구멍만 뚫려 있잖아요. 그쵸. 이 상태로 이제 붓으로 축축축 털어내면은 네. 훨씬 빠르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공하실 때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한 5mm 정도 더 해서 어느 정도 좀 쉽게 빠질 수 있게 설계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타공이기 때문에 내가 그라인더 위치를 바꾸고 싶다 네. 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 여기 밑에 쓰레기통 이렇게 큰 걸 넣는 거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하실 때 이 주변에 고무로 되어 있는 애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탕 칠 때 충격을 주다 보니까 네. 소리도 크게 나고 화가 부셔지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걸로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쉽게도 이제 파인 키친에서는 네. 금속으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라이노 제품을 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타공 사이즈가 써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저는 5mm 크게 해서 145mm, 155mm로 그걸 다 외우고 다니세요? 외워야 빨리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리평 서비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스테이션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거 그냥, 네. 빨대 꽂고 뭐 냅킨 넣고 네. 뭐 설탕이랑 커피 스틱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SS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S/S 이렇게 많이 서비스 얘기하는데 스테이션. 네네네. 메리평 서비스 스테이션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요. 해외에서도 다 찾아봤는데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희가 다 제작해서 만들고 있는데 가로가 375, 네. 250, 높이 250 해서 만든 거예요. 각각 이렇게 통 구분을 해서 넣은 거죠. 그래서 이쪽은 고객분들 쓰레기 버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 재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긴 하는데 네. 위쪽이 스테인리스 철판이라서 제작도 스테인리스로 했고 직접 만드시려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업체가 두 군데 업체를 가셔야 되는데 철판 레이저 타공하는 곳을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철판을 절곡이랑 용접해 주시는 곳을 가셔야 돼서 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곳을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근데 그렇게까지 시중에 없는데 만들어서까지 쓰실 정도면 네. 이게 진짜 진짜 편하긴 합니다. 이게 되게 깔끔해 보여서 네. 저희 고객사에는 이거 말고 바 캐디라고 치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윗면의 사이즈를 정확히 보고 그거대로 타공을 하면은 얘가 껴지거든요. 네. 안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긴 합니다. 일단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네. 바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네, 누군가 만들어주면 잘 쓰겠다. 네, 잘 네. 쓰지 않을까. 요거 만드는 것도 한 15만 원, 2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인테리어 할 때 보통 금속 사장님이 같이 붙거든요. 그래서 금속 사장님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럼 보통은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언더레인지인데 언더레인지. 원래 상수 쪽에 처음 한번 넣어보려고 네. 생각한 거예요. 요건데 언더레인지? 여기 아! 샤브샤브 집에 가 보시면은 근데 요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브루잉 바에 네. 보통 요즘에는 펠로우 많이 쓰잖아요. 네. 전기 포트. 그거 대신에 그냥 똑같은 바인데 평소에는 바처럼 쓰다가 네. 가열할 때만 거기다 놓고 가열하는 거예요. 인덕션용 드립포트가 있습니다. 하리오에. 그래서 디테일한 온도 조절. 온도 조절 다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인덕션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거, 다른 하나는 국산 브랜드가 있는데 네.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놓으면은 밑에 언더레인지를 넣고 네. 설치를 하고 위에는 일반 상판을 깔면은 평소에는 그냥 테이블로 쓰다가 네. 브루잉 주문 들어오면은 이제 레인지 딱 놓고 포트 놓고 이제 가열을 바로 하는 거죠. 온도 딱 맞춰가지고. 네네네. 와. 제가 아직까지는 쓰는 분을 못 봐가지고 저도 처음 한번 상수 매장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하나 한번 넣어보고 괜찮으면 또 여러 군데에다가 막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브랜드가 이제 인비자 쿡이라는 브랜드인데 네. 이구가 390만 원이더라고요. 전기 포트 2개 사면은 한 4, 50만 원이면 사는데. 국산 브랜드는
한 99만 원? 99만 원? 그거는 이제 에어쿡이라고 있는데 에어쿡. 네, 보통 이제 식당 샤브샤브 이런 거에서 많이 하시는 거고 설치하실 때 보시면 여기 12에서 15mm라고 써 있잖아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자기장이 전달이 안 되니까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인조 대리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판도 비싼 상판들 있죠. 세라믹이나 아니면은 뭐 천연 대리석. 천연 냄새. 왜냐면은 가열이 되면 냄비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걸 버텨야 되는데 인조 대리석은 녹아요. 뜨거우면. 그리고 나무 재질은 이제 타고. 하나. 네, 시험은 맞아요. 안 해보신 거죠? 네, 그래서 직접 하셨을 때 네. 리스크가 있다. 그분들도 도전이다. 천연 대리석 깔고 390만 원짜리 넣어. 안 되면 호모 해먹으면 되겠네요. 아, 회식할 때 시청자분들도 좀 도전이 필요하다. 추가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밀크 포켓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몽타주 커피에서 바를 사각으로 따가지고 스테인리스 밧대를 꽂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이제 거기다가 꺼내서 미리 이렇게 4개나 6개 정도 넣을 수 있게 밑으로 파는 거죠. 꺼내놓으면 우유가 미지근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냉장 기능을 넣으면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바리스타들이 음료를 만들 때 더 네네. 편하게 네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네, 맞습니다. 제품들. 네. 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자동 템핑기입니다. 자동 템핑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템핑을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더랑 머신 사이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조징을 하고 템핑을 할 수 있는 기계이고 장점으로는 되게 일관된 템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바리스타들의 손목 부상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의 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백 번씩 템핑을 하는데 손목에 많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편하고 빠르게 템핑할 수 있어요. 자동 템핑기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손으로 네, 템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 호주나 이런 뭐 스페셜티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는 카페들은 진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추천을 드리는 거는 예전에는 뭐 템프 마스터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NDK라고 또 하시는데 거기에 마노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희 원두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매장을 제가 다 가니까 거의 1년에 한 300군데에서 500군데씩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자재들을 만져봤어요. 자동 템핑기 지금 시중에 있는 애들 다 써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는 마노 템핑기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템퍼 베이스를 바꿀 수 있어요. 풀만 템퍼 끼우실 수 있고 템퍼 사이즈가 생각보다 추출에 크게 영향을 줘서 특히 VST 필터 바스켓 쓰시는 경우에는 58.3mm 이상 템퍼를 쓰라고 VST에도 써 있어요. 그거 이제 교환이 가능하고 템핑이 될 때 얘가 돌면서 템핑을 해요. 다른 자동 템핑기를 누르고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원두가루가 굳어서 템핑하면 여기에 푹 파여요, 점점. 얘는 돌면서 템핑돼서 원두가 안 묻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가격이 132만 원인데 지금 할인하고 있네요. 힘도 10에서 30kg까지 아마 1kg 단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보통 한 20에서 30 사이로 쓰고 있는데 20에서 34. 네네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퍼 베이스를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은 58.3mm나 이런 거 쓰시면은 필터 바스켓이랑 딱 맞다 보니까 회전이 나중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58.3mm나 이런 정밀 템퍼를 쓰게 되면은 모터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몇 번 쓰다 보면 AS를 받으셔야 될 수도 있다. 근데 기본 템퍼 베이스로 쓰시면은 뭐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동되는 영상 보면은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자동 스팀기. 네. 이것도 자동 스팀. 꽤 많이 쓰는 주제더라고요. 맞아요. 자동 스팀기 많이 쓰시는데 일단 자동 스팀기가 이제 스팀을 자동을 해주는 건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버튼 누르자마자 뜨거운 우유가 바로 나오는 제품이 있고 스팀 피처를 놓으면 얘가 알아서 스팀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주는 게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얘기 드린 거는 조금 잔고장이 많아요. 우유이다 보니까 스팀한 데에서 스팀하고 나면 우유 겉에 엄청 빨리 굳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굳다 보니까 이게 엄청 자주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우버밀크라고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많이 썼는데 그게 잔고장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를 하려면은 세정제를 써야 되는데 우유 닦는 세정제가 있고 세정제를 닦는 세정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 닦는 세정제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세정제를 닦는 세정제로 또 한번 닦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정제를 권장대로 쓰시다 보면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 비용도 비싸고 기계 비용도 비싸고 잔고장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품질도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라떼아트 될 정도로 잘 나오는데 그리고 버튼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바쁜 매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이야기 드린 스팀을
사람이 해주는 것처럼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맞아요. 보통 저는 차라리 이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부장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원리 밀크라는 앤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스팀 피처가 있어요. 얘는 참고로 전용 스팀 피처를 쓰셔야 됩니다. 용량에 맞게 얘가 또 스팀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인식이 되는 스팀 피처를 사야 되는데 이게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아, 근데 얘가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하는데 네. 플러스에 스팀 피처 같은 거 사시면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아. 얘를 이렇게 우유를 정량 넣고 네.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얘가 스팀을 알아서 해줘. 근데 스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잘 하거든요. 0.5인분은 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두시면은 조금 더 바쁜 배정에서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죠. 요거는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어요? 요거는 저희 고객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버밀크 쓰다가 네. 요걸로 바꾸셨어요. 해보셨어요? 요거는 이제 라마르조코 코리아에서 직접 수입을 하는 제품이에요. 네, 638만 원이네요. 다음은 이제 고객용 정수 시스템. 요것도 이름이 되게 다양해서 아마 워터 스테이션이라고 쳐야 아마 나올 텐데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매장에서는 이제 물통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2리터 워터 피처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떨어지면 계속 발이 다 나가서 바꿔줘야 되는데 요거 그냥 하나 설치해 두시면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그 대신에 설치를 하시려면은 미리 급수랑 배수를 빼주셔야 돼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또 얘는 또 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에 타공도 하고 급 배수도 빼고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그냥 설계를 할 때부터 좀 잘 들어가야 되는 그러네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보통 뭐 홀 쪽에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요거는 저희 파미 스테이션에 있는 매장인데 네. 그냥 이 수전만 구매를 한 거예요. 밑에는 따로 구매를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배수가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사용되죠. 급수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배수가 같이 있는 이런 모델 같은 거를 쓰시면은 여기에 물만 버리시는 게 아니고 많은 음료를 버리세요. 지저분해집니다. 이상한 냄새 나고 네. 아예 막 막아놓는 곳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이 흘러가지고 막 여기 점점 넘치는 경우도 있고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가 메탈 팩토리도 있고 네. 페사도도 있고 여기는 없는데 테트람이라는 브랜드도 있어요. 가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40만 원에서 55만 원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설치해 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아이스빈. 다음에는 네, 아이스빈입니다. 이 아이스빈은 편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호불호가 반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이제 매립형이에요. 이렇게 매립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얼음을 미리 소분해 여기다가 놓는 거죠? 네, 넣어 놓는 건데 요거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허리 때문인데 제빙기들 가장 많이 쓰시는 뭐 아이스트로나 브레마나 뭐 이런 애들은 풀 때 이렇게 살짝 숙여서 퍼야 되는데 네. 그러면 허리가 바쁜 매장은 진짜 아프거든요. 그다음 호시자키는 아이스빈을 쓰면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얼음을 풀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쓰실 수는 있죠. 매일매일 마감하고 하니까 얘가 훨씬 더 위생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벅스나 이런 곳은 아이스빈이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거기. 그리고 이것도 설치하실 때는 밑에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예 다 비워두시는 게 좋고 배수 파이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배수 호스를 연결을 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밑에 그 물통을 놓고 하셔야 돼가지고 불편하니까 배수 호스를 하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것도 메탈 팩토리 것만 쓰는데 여기 호스 이 구멍 쪽이 좀 호스를 꽂기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는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네. 호스를 이렇게 꽂는 방식으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얘도 좀 비쌉니다. 한 40만 원 정도 40만 원.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아크릴로 되어 있는 거는 안에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좀 볼 수 있는 음. 네. 얘는 안 보이는데 근데 좀 깔끔하게 보이는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 가끔 이렇게 네. 열고 닫을 때 약간 킥킥 소리 나는 데가 아. 있던데 그런 건 그쵸, 그쵸. 괜찮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그냥 식용 그리스 같은 걸 좀 발라 놓는데 실리콘 그리스 같은 거 그러면 소리가 좀 덜 나긴 해서 아, 그래요? 소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타공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요거는 설치하실 때 설치 위치는 약간 보통은 제빙기를 우유 냉장고 옆에다가 설치를 하자 제빙기를. 네. 근데 얘는 그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많이 걸리적거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음료 제조 끝쪽에다 설치하시는 게 조금 더 사용하시기에는 편하시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얼음 스쿱 홀더? 네, 얼음 스쿱 홀더인데 요거는 저희 매장에서는 항상 쓰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얼음 스쿱을 놓기가 되게 맞아요. 애매하잖아요. 엄청 애매해요. 그거 꼽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안에다 넣어놓으면 이제 위생법 걸리니까 네.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되는데 뼈통 해가지고 거기다 보통 많이 꽂아 놓으시는데 뼈통은 사실 디자인적으로도 좀 별로라서 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빙기에다 붙여 놓는 거예요. 쓰실 때도 그냥 요걸 열고 푸고 하고 뭐 닫고 다시 꽂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쓰거든요. 요게 이제 호레카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건데 네.
5만 원. 근데 선택 눌렀어요 저기. 네네. 품절 아니네. 보통 저희는 저 작은 걸로 쓰긴 합니다. 12온스용. 12온스용이 좀 그 스쿱이 좀 작긴 합니다. 근데 여기 조금 더 깔끔하다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서? 깔끔할 것 같아요. 네네. 훨씬 더. 저희 매장은 다 요거를 3M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렇게 붙여놔요. 네, 오늘 또 빔브라더스 의성님과 함께 이렇게 카페 창업에 필요한 기물들 그런 네네네. 것들 좀 미리 한 번씩 쫙 꿀템들 한번 좀 알아봤는데 뭐 혹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바 설계가 진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진짜 효율성도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짜 매출도 달라지는 거니까 꼭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기물 같은 걸 설치를 하시기 전에 타공이라던가 이제 급배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꼭 설계 전에 기물을 다 보시고 이걸 설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설계를 꼭 안 그러면 나중에 추가를 하려고 하면 또 추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